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연간 전망까지 내년도 전망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장의 시장을 지금 흔들리게 하는 것이 AI 버블론이 여전히 시장에 잔존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키옥시아의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든지 TSMC도 약간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여기에다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19일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일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계속적으로 AI 칩 수요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던스를 줄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도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버블론 또는 AI 약세장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9일 전까지는 약간은 변동성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내년도 코스피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지금 내년도 연간 전망을 오늘 아침에 내셨어요. 아주 맞습니다. 따끈따끈한데 신국가 자본주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어라라는 제목으로 내셨는데 예상 밴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900에서 5,500까지 보셨네요.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3,900에서 5,500을 보고 있고요. 네. 타겟 목표는 5,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큰 이유는 2025년에 있었던 강세장의 요인들이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총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 그리고 AI 투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 3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었고 내년까지 3회에서 4회 추가적인 인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국가들도 인하는 하지 않더라도 재정 부양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고요. 또한 AI 투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앞에서 약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AI 투자는 사실 GDP 대비로 봤을 때는 PC나 인터넷 혁명 당시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높지 않다.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의 중간도 오지 않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런 밑바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로 주주 환원이 증가할 것인지를 보고 또한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높아질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더 믿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강세장의 근거가 2026년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은 AI 모멘텀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겠다면은 오늘 또 반도체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급락과 함께 많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반도체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주도주라는 것은 강세장의 주도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강세장에서 주도주가 바뀔 때는 하락장으로 바뀌었을 때가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강세장들을 보면 항상 주도주들이 있어 왔고 그 주도주들의 강세장은 끝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강세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반도체와 AI 전력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들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쉬어가는 구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좀 못 왔던 애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이는 거지만 그래도 주도주 자체는 보통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항상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이 AI 버블이 큰 것인가라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대와 비교한다면 GDP 대비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한 절반 수준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비했을 때는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결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인프라, PC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고 한 5년 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2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수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내년 뭐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말하잖아요. 빅테크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 자본 투자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성장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하자면 내년까지 성장은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전망 리포트를 보니까 연기금의 국내 주식 확대를 위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또 적어 놓으셨던데 최근 연기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주식이 사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지만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룸이 올해는 사실 또 이제는 크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뭐 제도적 측면이나 뭐 그런 계산해야 될 점들은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정말로 큰 규모,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지금 미국에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펀드가 형성된다면 연 또 200억 달러 정도의 미국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그런 서학 개미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대미 투자나 대미 직접 투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본시장적 측면에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키워야 되고 그것이 연기금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내년도 해외 주식 배분, 예정 배분 안에서는 50조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 달러가 넘는 규모거든요. 그만큼 40조에서 50조를 연간 매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금액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상당히 원달러 환율에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는 물론 거래소에서 또 외국인이 순매수를 대규모로 했던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내년에는 또 진행될 수 있을지 과연 순매수가 올해처럼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작년 예.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8조 원을 외국인이 팔았어요.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14조 원밖에 안 샀습니다. 아직까지 38조 원을 모자르다. 팔았는데 예. 14조 원밖에 안 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과거 2017년이나 2023년 반도체 빅사이클 대비했을 때는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규모나 그 지분율 자체가 높지는 않다. 딱 평균 수준이더라고요. 10년 평균을 봤을 네. 때.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들어서 약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냐를 봤을 때 다 아시겠지만 12월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또한 원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달러가 오르다 보면 한국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자기 나라 돈으로 가져간다면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피하는 게 아닌가로 보고 있지만 저는 12월 넘어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온다면 다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5bp 인하 가능성이 한 70% 정도 CME 페드 같이 보면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동결 가능성도 한 49%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5대5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예.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수많은 지표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셧다운으로 인해 지표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지금 12월에 인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내년까지 네. 계속 인하 사이클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12월에 안 하면 내년 초에 하겠죠. 그것이 크게 중요할 것인가 한두 달 차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까지 3회에서 4회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그것이 달러와 강세를 좀 막아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의 강세장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달러 강세도 좀
약화가 완화되고요.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맞습니다. 오늘 원화 같은 경우에는 또 1,470원을 찍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원화 가치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 1,470원까지 네. 왔는데 그것은 좀 과도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이렇게 대외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1,400원대가 유지는 될 것 같다. 1,470원보다는 떨어지겠지만 1,400원대를 더 아래로 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유동성과 AI 모멘텀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다라고 세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짚어주셨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특히나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12월에 자사주 의무소가 이 되고 네. 이제 통과되고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조정된다면 어떻게 보면 밑바탕은 다 완성되었다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는 밑바탕이 완성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 변화가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주주 환원율이 높아져야지 이런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또 높아질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 정부가 이런 상법 개정이나 다양한 것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주주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이 내년에 확인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강세장은 우리 증시에 이어질 것이고 주도주는 강세장에서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저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순환매가 있으면 왜 저것이 오르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럼요. 따라가기 예. 힘들기 때문에 주도주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와 전력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이제는 원달러 환율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증권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와 전력기기 또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재승 연구위원과 함께 지금 시장 진단을 하면서 내년 전망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